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당 상납을 한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개혁신당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낙연 세력과의 합의로 인해서 이제 아예 이준석이란 인물은 거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진 거 아니냐. 그가 어떤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제 세간의 이목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준석을 얘기할 일도 이제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준석, 이낙연, 이 통합, 소위 낙석 신당 이게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이준석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이 설득력이 없다. 뭐냐? 이낙연은 그야말로 문재인 철벽 수비수 노릇을 한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한테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묻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세력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냐. 아니 나름대로 자칭 개혁 보수라고 했는데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극소수에 불과했겠지만 자칭 개혁 보수라고 하면서 어떻게 문재인 추종 세력과 어떻게 친문 돌격대 세력과 손을 잡을 수가 있냐. 이것부터가 벌써 말이 안 된다. 대체 이준석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합당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당 상납 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사실상 잘렸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는 근데 그 의혹 제기 후에 일반 시민의 상식과 달리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의 정무실장인 김철근을 대전에 내려보냈고 김철근이가 돌연 그 대전 모 피부과에 가서 7억 투자 유치각서를 썼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준석이 1차 징계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2차 징계는 뭡니까? 스스로 흑화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 주류 세력이 음모를 자기를 음해해서 몰아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양두구역, 신군부 뭐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언행이 2023년 말까지 계속됐고 신당 창당 우는 뭐 사실상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협박한 듯한 그런 언사를 보이면서 하다가 그런 걸 운운하다가 결국에는 사실상 탈당 및 신당 창당을 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막다른 길목에 몰려서 결국에는 당을 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정말로 새로운 정치, 개혁 정치,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별의별 보수를 표방하기 위해 만든 보수의 근거지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만든 당, 국민의힘 총선 폭망 기도처 그런 느낌을 줬다는 그런 의견을 남기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준석이 만든 그 개혁신당을 사실상 이낙연과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정의당 이탈 세력 등 통칭 좌파들에게 넘겨줬다, 상납했다 이런 비판이 그 이준석 지지층에서 일고 있다 그겁니다. 왜 당 상납 비판이 제기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이전 영상에서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그렇습니다. 이준석 당원이 아마 5만 7천인가 5만 8천인가 그럴 겁니다. 그거 뭐 정확히 세봐야 되고 그 와중에는 뭐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가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원들한테 당의 거취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밀실에서 합의 또는 야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지지자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당원들한테는 빅텐트 없다, 합당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벨소리, 뭐 자강 어쩌고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만 믿고 있던 당원 또는 이준석 지지층은 낙석 통합의 이른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뒤통수를 후들겨 맞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2월 9일 날 어제 설날 전날인 어제 나와가지고 자기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그 생방송을 하면서 자기 그 지지자들한테 마치 뭔가 정치 고수 이준석이 마치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은 보수정당이냐? 라는 질문을 받고서 지금 상황에선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당원들을 끌어모은 이유가 뭡니까? 개혁 보수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보수정당 만들겠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개혁신당 만들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1월 20일 창당 대회에서 보수정당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지금 와서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말로 이준석 씨가 내뱉었던 양두구육 아닙니까? 양 대가리를 들고 개고기를 판 거 아닙니까? 보수정당 하겠다고 해놓고선 지금 와서 좌파들하고 손잡는 게 물론 이준석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좌파하고 맞다. 좌파와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야말로 양두구육 아닙니까? 양 대가리를 들고 우파, 보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좌파와 손을 잡는다. 야합을 한다. 통합을 한다. 어떻습니까? 양두구육을 한 자. 이준석이가
양두구육을 지가 했다고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양두구육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쓴 거는 윤석열을 찍은 모든 국민을 갖다 모욕을 한 거, 그거고, 지금 이거는 진짜 양두구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것도 그냥 자기 지지층,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한 줌에 불과한, 극소수에 불과한 자기 지지층한테 양두구육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둘째, 이준석.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개혁 아젠다는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씨가 그 개혁신당, 이낙연, 그 다음에 금태섭, 원칙과 상식, 이 세 개 세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이 네 개 세력이 합친 이 개혁신당 안에서 그 무슨 발언권, 그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최고위 구성하는 게 각각 한 명씩 최고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준석은 표가 2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뭡니까? 다 좌파 세력 아닙니까? 사실 통칭 좌파 세력.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무슨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최고위원회 진보 쪽이 더 많은데 개혁신당의 기조가 지켜질 수 있겠느냐? 왜냐면 앞서서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정당이라 할 수 없지만 개혁 아젠다는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했더니 이준석 얘기하기를 단언코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흐립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불과 자기가 얘기한 것과 지금 뒤에 얘기한 게 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중요한 거는 개혁 아젠다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아니 바로 뒤에는 이제 또 이 안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닐 것이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열성 지지층 자기의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지지층도 그렇게 설득하지 못하면서 대체 그 어떤 유권자한테 이준석의 말이 신뢰감 있게 설득력 있게 다가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걸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준석 씨는?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개혁 보수 호소인 이준석의 앞날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관심 없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